이 지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토그램으로 살펴본 2035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로 떠나는 청년들. 지방민의 41.1%가 수도권 이주 희망으로 일자리의 영향이 컸는데요. 청년 인구 3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청년들이 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 서울에 사실은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육시설,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원, 혹은 기회까지 모든 게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 기회를 찾아서 또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고향은 사라지고 심해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교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서는 고령화도 되고 또 출산율도 낮게 되다 보니까 소멸의 위기가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소멸 위기가 되어서 상당히 대한민국 활력 자체가 이뤄가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을 떠나서 근처의 도시 혹은 대도시로 집중되었다면 또 대도시에서 지방 광역시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오게 되죠. 서울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기 직장을 찾아서 안주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유출이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지역 균형 발전 실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 이들 사이에는 조금 특별한 출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회사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천안이요. 네,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디서 사세요? 원래? 현재는 좀 온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출근길 사이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점점 심해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 선택. 그로 인해 청년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초래. 지방 붕괴로 이어져 지역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해결책은 없을까요? 눈부신 발전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 그 원동력에는 개통 20주년이 넘은 KTX가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적 부담의 해방은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망의 등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주 끝에서 뭐 버스로 한 2정거장, 3정거장 들어가 있는 집에서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수도권이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형태잖아. 그렇지? 그럼 더 수도권 과밀 현상을 일으킬 거 아니야.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 발전의 노력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다음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놀랍게도 지역별 소멸 위험 지수인데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118개의 지역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뭐 저출산 문제, 또 초저출산 문제도 기본적으로 인구 모수가 줄어들었고, 또 줄어든 인구 중에서도 전국토 면적의 11.8%인 서울, 경기, 인천에
약 2%가 몰려서 산다는 거. 이 자체가 결국 인구의 불평한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무조건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소멸위기 지역에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 의원이 없다든지 약국이 없어진다든지 심지어 인구 2천 미만이 되면 식당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게 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지방에 사는 이들은 지방 소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경상북도 문경시. 오래된 양조장 건물이 현재는 리모델링돼 지역 관광 명소로 탄생했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장본인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남자. 도원우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곳 카페 메뉴도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도원우 대표는 카페 메뉴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것은 물론 현재는 직원들과 함께 지역 관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답니다. (70년이) 훨씬 넘어 애물단지였던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도원우 대표. 문경시에 살지 않던 그가 문경시에 살게 된 남다른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고요. 관광 쪽으로 창업을 좀 준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경상북도에서 딱 공모를 하는 지원 사업을 보고 저게 되게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살고 있고요. 현재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이모부 조카까지 가족들이 다 지금 이 사업지 반경 한 500m 안에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공간들도 운영하는 그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질을 한껏 뽐냈습니다. 일을 제가 어쨌든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진 거에서 제가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버려진 공간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창작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원우 대표와 같은 청년 창업가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 위주로 저희는 좀 확장을 해서 이런 공간들도 만들고, 또 사실 공간으로만 또 유지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유통도 해보고 지역의 활성화도 가져다 주고 좀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분들이 많죠. 외지에서 온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생소한 지역이잖아요. 가령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가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많이 하려고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사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콘텐츠들은 지방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도원우 대표처럼 소멸 위기를 재해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지방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경우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사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 광역과제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선진국 중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나라인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리벨링업이라는 정책을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리벨링업 정책은 낙후 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간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상향 평준화 정책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랬는데 그분들의 창생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냐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게 되니까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시작이든지 간에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마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을이 생기니까 또 일자리가 생긴다. 사람이 또 많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든 이 세 가지는 즉 일자리, 사람, 지역사회 요 세 개의 것들이 서로 선순환이 되어서 굴러가야 마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아이디어죠. 그렇다면 현재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을 선택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늘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화 발전을 지원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전략이 바로 메가시티 구축 전략인데요. 메가시티란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자원과 역량이 집중된 메가시티를 육성하자는 거죠.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같은 도시가 그 예인데요. 메가시티 구축 전략은 지방정부가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역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가시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에 따라 지방 소멸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향식이 있고 하나는 또 하향식이 있죠. 하향식은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 분배, 그다음에 아이디어 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각 지역에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근데 이걸 할당을 하려면 이쪽은 이거 하세요, 이쪽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이제 상향식은 각 지역 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당신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묶을 것인지 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거점 지역 간의 경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거점 도시 안에 들려고 여러 주변의 도시들이 또 경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경쟁이니까 그 안에서 도태하는 도시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의 3대 정책인 기회의 공정성, 그러니까 교통이나 철도 이런 정보 통신이 특정한 지역에 불편하거나 접근성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방 주도로 균형 발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다가 많은 권한과 많은 재정을 부여를 해주겠다. 다양한 부처에서 다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항이 지방 4대 특구 지정입니다. 이 4대 특구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가감하게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지방시대 4대 특구를 활발하게 활용 중인데요.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특성 있는 산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관광 명소도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낙후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산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4+3 초광역 발전계획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1호 과제로 정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너무 서울 중심에 지금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기 위한 첫 스텝으로 메가시티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고 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아닌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된 생활에 맞는 그런 어떤 대도시 형성들 또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이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그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에서 어떤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다 똑같이 만들려고 자꾸 생각한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잘하는 거, 또 거기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 특색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발굴해서 해주게 되면은 자연적 전체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치와 균형의 어떤 좀 마찰이 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달리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선택지인 지역 균형 발전이 그 해결책입니다.